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토픽입니다. 시사 토픽은 인천 지역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인천 지역의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을 모셔서 그분들과 함께 지역 이야기를 나누고 또 솔직담백한 대안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천의 소식을 또 빨리 알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소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지 오늘 인천경제연구원 배준영 이사장님 스튜디오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 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도전에 대한 응전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예. 인류의 역사가 도전에 대한 응전의 역사라고 그러고 대한민국 정치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권의 이 부조리에 대해서 많은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을 했고 또 표로서 응전을 했는데요. 뭐 이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세 가지가 없었던 산무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유력한 보수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기문 총장 이후에 보수 표심이 표류를 했고요. 그리고 지역구도가 이번에 좀 어느 정도 무너졌다고 좀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른바 큰 사건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14대 때 초원 복국 사건으로 그렇죠. 우리가 승리가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노무현 후보,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합내 안 합내 하면서 좀 그렇죠. 복잡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드러졌던 것은 이번에 TV 방송 토론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습니다. 네, 6번이나 했는데 90여 프로 가까운 유권자들이 보고 15%나 마음을 바꿨다고 하니까요. 그게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과제 가운데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적폐청산, 우리 사회의 부조리, 구조적 부조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고 국민 통합 문제예요. 이 국정농단 사태 때 이제 보수와 진보로 갈려서 여러 가지 집회에서의 충돌도 좀 약간 있었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소통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문화가 이런 적폐를 낳고요. 이 끼리끼리 불통한 문화가 이 분열을 낳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네, 국민과는 소통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광화문 대통령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화문 집무실에서 집무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과 정책 토론하고 광화문에 있는 기자실에서 정책 브리핑을 하고 그래서 구중궁궐에서 벗어나고 이제 불통의 아이콘인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것인데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은 이번에 청와대 지금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기능을 조정을 해서 좀 연락하는 역할을 하고 저는 대통령이 장관들을 좀 더 자주 만나갖고 직접 좀 통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이제 야당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소야대 상황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사당을 전부 갔는데 없었던 일이고요. 여야정 대표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상설 주재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통합정부이기 때문에 이제 대탕평의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야당 후보였던 사람들도 과감하게 경제부처 장관으로 이렇게 끌어들일 만한 그런 배심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주변 4강 외교 문제예요. 미국이 진보적인 인사가 대통령이 됐다 우려를 또 표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잘했다고 하는 소식은 들려지고 있는데, 또 사드 배치 둘러싸고 중국하고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일본과도 그렇고, 또 북한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제일 큰 게 하여튼 코리아 패싱 아닙니까? 지난 정부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지금 떨어져서 안 보이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2차 대전 때도 우리나라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이 결정돼서 우리가 낭패를 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의 사령탑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되겠고요. 미국 관련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소 자주적이다. 또 그리고
문샤인이라고 그래서 선샤인 펄리시를 계승했다 이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저는 참여정부 때도 사실 이라크까지 파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용 외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중국 관련해서는 특사도 보낸다고 그러는데 사드 문제는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형태고 우리는 약간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드가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그러니까 또 진보 정권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약간 호의적인 것 같아서 예. 특사단을 보내서 이제 우리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보이콧을 좀 해제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 밖에 육자회담을 해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 중심을 서야 되고 그리고 7월 7일 날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담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외교 무대에 대비해서 한반도 문제를 설명을 하고 예. 또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참 이 서강 외교 쉽지가 않은 건데 하여튼 어쨌든 이제 업무가 시작이니까 앞으로 잘 지켜보면서 또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인천에 와서 직접 와서 유세를 하면서 네. 10대 공약을 발표했어요. 네, 그렇죠. 인천 10대 공약 어떤 게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지난 4월 21일 부평역 광장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직접 육성으로 실천을 약속을 한 공약들이 있죠. 예.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수건 사업을 다 담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적어왔는데 10대 공약은 중요한 것만 말씀해 네, 주시죠. 네, 네. 예. 그래서 해경을 부활해서 인천에 환원한다는 거. 이거 중요하죠. 예. 그리고 여객선 중공영제 지원을 해서 이제 그렇죠. 뭐 잘 다닐 수 있게 한다는 예. 거라든지 인천 개성 해주를 잇는 삼각벨트를 만들고 네. 그리고 남동 부평 주안 국가산업단지를 고도화하고 계양 테크노밸리 등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녹색 기후기금 GCF 활성화를 한다는 건데 사실 국제기구가 있으면은 주변에 클러스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거를 중심으로 관련된 기관도 생기고 시민단체도 해서 여기서 뭐 부가 창출되고 이게 연관이 되는데 우리는 예. 인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반 시설을 지원한다는 거고 부평 미군 부대 부지 반환 문제 예. 그리고 남구 중동구 구도심을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제3연육교 건설에 대한 말씀도 그렇죠. 하셨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 2호선을 광명까지 그리고 서울 7호선을 청라 연장하고 수인역에 그렇죠. 7호선 연장. 네, 수인선에 청학역을 신설한다는 문제까지 다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네, 10대 과제 얘기가 됐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그 해경의 그 부활과 인천 환원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네.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거니까 꼭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 외에도 시급한 현안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좀 몇 가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래서 저는 내용하고 네. 그 어떤 저희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인천이 지금 300만 도시고 전국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규모는 커졌는데 이제 좀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내실을 기하려면은 균형 발전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구도심이 지금 낙후가 돼 있고 이 도서 지역은 지금 가기가 참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예산을 많이 투여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 그 구도심 관련해서는 2005년도에 24개 지역이 재개발 지구로 묶여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요? 지금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부평 오셔서도 이 도깨비 그 찍은 이런 구도심을 정말 좋게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 10조 원이라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전국을 통해서 이렇게 쓰여질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십정이라든지 송림초교 뉴스테이 사업이 지금 좌초될 위기에 있다고 하니까 예. 그런 게 좀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도서 지역에 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강화 말씀을 좀 한번 드릴게요. 강화는 인천에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강화 가려면은 김포를 꼭 통해서 그렇죠. 가야 되는데 이건 좀 넌센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영종과 신도 강화를 연결하는 이런 연도교가 꼭 필요하고요. 꼭 필요하다. 네, 예. 그리고 아까 공약 중에도 나왔지만은 그 옹진에 가는데 시내버스처럼 이렇게 그렇죠. 준공영제로 도서 지원을 지역을 잘 갈 수 있도록.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3연육교도 지금 5천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고, 그 유료 교통법에도 무료도로
꼭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국토교통부에 예.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게 저희 내용적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그 말씀을 듣고 새 정부가 할 일이 뭐 그만큼 많은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뭐 네, 며칠 네. 안 됐지 않습니까? 시작이니까 하여튼 인천의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좀 새 정부에서 활기차게 추진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경제연구원의 배준영 이사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못다 하신 이야기는 다음번에 한번 또 출연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인천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시사 토픽. 오늘은 인천 지역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경인방송 김성민 PD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천시가 오는 2021년 말까지 남동구 9월동 현 시청 운동장 북측 부지에 신청사를 세우고 또 이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에 제2청사를 신축하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이었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기자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자설명회에서 신청사 그리고 루원시티에 들어설 제2청사 건립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제가 뭐 잠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겁니까? 네, 인천시의 신청사, 새로운 청사의 이름은 행복청이라는 이름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현재 인천시 본청 운동장이 있는 북쪽 부지에다가 지하 1층, 지상 17층, 그리고 연면적 46,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 청사 사무실과 미추홀타워 등에 분산되어 있던 부서들을 이곳에 입주를 시키겠다. 이것이 인천시의 계획입니다. 예. 그럼 뭐 평수로만 봐도 한 12,000평 가까이 되는 네. 건데 상당히 크게 짓는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럼 지금 있는 그 인천시 청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있는 인천시 청사는 인천을 사랑한다라는 뜻의 A인청으로 불릴 것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졌는데요. 예. 이런 A인청, 기존의 청사는 현재 그 시민 소통과 공감을 위한 문화, 복지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인천시의 계획입니다. 예, 문화복지 공간으로 쓰겠다. 그리고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에 제2청사가 들어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루원시티 제2청사는 지하 2층 규모로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또 지상 20층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면적은 46,500제곱미터 규모가 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인재개발원, 인천발전연구원,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등 산하 8개 기관, 그리고 근무자 1,000여 명 정도가 이곳에 입주를 해서 배치를 해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예. 인천시는 이를 위해서 이번 달 안으로 신청사 관련 기본계획 그리고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달 안으로 예정이 돼 있고요. 내년에는 실시 설계를 해서 늦어도 2019년에 착공을 해서 2021년 정도에 준공을 마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뭐 발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네. 사실 뭐 그동안 이제 그 시청사가 좁아서 네. 그 안에 뭐 다 그 시청 직원들이 다 못 들어가서 뭐 일부 부서들은 또 송도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눠져 있었다라는 네. 문제도 있었고 또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뭐 시청 가보신 분들이나 민원인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불편을 겪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자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이렇게 인천시가 신청사를 새로 건립하겠다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동안 이 신청사 건립을 놓고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선거 예. 때마다 또 이슈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유정복 시장이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청사와 제2청사가 건립이 되면은 시민의 행정기관 이용 편의와 행정 효율이 증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청사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경제자유구역청, 북쪽에는 제2청사가 배치가 돼서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시청 본청사는 지금 이제 시청 부지 가운데 딱 있고 그렇습니다. 남쪽에는 이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청, 그렇습니다. 이쪽은 서구의 루원시티에 제2청사 이렇게 있어서 지역 발전이 골고루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군요. 문제는 이 청사를 새로 짓는데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건데 어떻게 예산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나요? 전체적으로 제2청사까지 합쳐가지고 약 2,35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신청사 건축을 위한 총 사업비는 신청사 건축비 956억 원, 그리고 루원시티 제2청사 건축비 1,394억 원이 필요한 아이고. 것으로 인천시는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2,350억 원 정도의 아이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인천시는 이를 위해서요, 인천개발원 등 이전 기관의 부지를 매각해서 1,793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557억 원은 인천시의 자체 예산, 인천시의 예산으로 충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발표된 그 신청사 건립 계획, 그 이전에 검토하던 것과는 좀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당초에 시청사 운동장, 그리고 인천교육청 부지, 또 중앙공원 등을 신청사 부지로 구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은 서구 루원시티로 이전을 해서 교육행정연구타운 조성을 검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교육당국의 이전, 난색 표명, 그리고 중앙공원 훼손 우려 등을 고려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 신청사를 현재의 운동장 부지 쪽에 건립하는 방안을 확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쨌든 뭐 논란이 많았던 인천시청사에 대한 계획이 이제 네. 종합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현재 인천시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게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일보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구월동에 있는 인천시청사로 가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 부서는 송도에 있고 예. 또 바깥에 나와 있고 이건 그러니까요.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 한번 하려고 해도 20-30분에 뺑뺑뺑뺑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비좁다라는 것인데요. 청사 안에서 한 지붕 살림을 해서 업무 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내 건물로 또 분산이 돼서 시민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 현재 또 인천시 청사는 1985년에 지어졌습니다. 32년 정도 된 건물이죠. 인구도 1985년 당시보다 3배 정도 늘어난 아유. 300만 거대 도시로 인천시가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 인천시 청사가 비좁아서 일부 부서는 미추홀타워 등 시내 곳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형편 때문에 시 공무원과 정책 수행의 업무 효율 저하, 그리고 시민 불편 가중 등으로 신청사 건립이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어 왔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그 인천시에서 밝힌 신청사 건립 계획, 또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는 없나요? 네. 아무래도 중요한 정책을 수행을 하다 보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사 신축 관련 타당성 용역을 이번 달 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인천시가 밝힌 부분도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요. 아직 타당성 검토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발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인천 구월동 신청사 건립이 인근 아파트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또 재정 확보, 민원 문제 등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하느냐,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이냐, 이것도 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이 그렇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선거 과정에서 인천시의 신청사 건립을 놓고 정치적인 논란이 거세지게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인천시의 현안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오늘은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시 신청사 건립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인방송의 김성민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 토픽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사 토픽은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90.7MHz 경인방송을 통해서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시간에는 뭐 여러분들 SNS로 여러분들 의견도 받고 또 문자 메시지도 받고 하니까 많이들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케이블 TV에서는 매일 밤 10시 반, 그리고 다시 보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천 N방송을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는데요. PC 포털에서 인천 N방송 검색하시거나 요즘은 뭐 스마트폰 많이 쓰시니까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인천 N방송 검색하셔서 다운받으시고 켜시면은 언제든지 지금 진행된 인터뷰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가장 빠르고 또 가장 정확하게 우리 지역 인천의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